언제나 다들 물어보시죠. 그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교수 이론 및 공학 쪽이 약간 변별의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문제 구성을 보게 되면. 뭔가 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여력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행정이나 과정, 그리고 조금 더 힘이 나면 평가까지. 생소한 개념이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매번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희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네네네. 어려웠다가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쉬었다 퐁당퐁당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난이도 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시험을 봤는데 다들 너무 어려워하네? 라고 느끼게 되면 다음번에 조금 쉽게 가볼까? 다들 너무 쉽다 그러네? 약간 더 어렵게 해볼까? 또 너무 어렵다 그러네? 약간씩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지죠. 그죠. 시험장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크게 다가오고 특히 어려웠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유난히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것 같은데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우리가 맨날 중요하다고 보는 주요 영역들 아까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교육 과정하고 행정은 안 빠지잖아요. 네네네. 거의 빠지지 않고 나머지 두 개가 지금 보면 평가, 교수 이론 및 공학, 그리고 심리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문제가 조금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비율 자체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과정이랑 행정 쪽은 항상 출제가 되니까 그건 다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약간 그거 중요 영역, 안 중요한 영역을 구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과정에서도 보면 생각하기에 여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설마 이런 게?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냥 어디까지 챙기느냐. 초반부터는 그걸 못 챙기는데 후반부가 됐을 때 조금 여력이 있다.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좀 쌓여 있고 뭔가 더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여력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행정이나 과정 그리고 조금 더 힘이 나면 평가까지 요 세 가지 영역은 중요, 덜 중요 영역 구분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난이도 상관없이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것까지 여력이 있으면 보는 게 좋아요. 분별하지 말고 본인이. 네, 걸르는 것보다는 최대한 챙겨서 봐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많은 분들 도움 될 것 같고 혹시나 실전에서 생소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버린다면 교수님께서 수험생들에게 추천해 주실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언제나 다들 물어보시는 그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모르는 게 나오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생소한 게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그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소한 게 나오면 나만 생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다면 생소한 게 나오더라도 나만 생소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생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나의 교육학적 안목을 믿어야 돼요. 나의 그냥 쌓여있는 그 지식들로 믿어야 돼요. 1년 정도, 이 정도로 시험 공부를 하면 한 11월 달쯤 되게 되면 교육학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겨요. 생겨서 그걸 좀 믿고 그다음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연계를 해서 말이 되게끔 서술을 해주시면 보통은 그 안에서 점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건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고 가끔 그것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실제 답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왔는데 그게 맨 마지막 단락이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단락이면 어떻게 하느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그러면 자, 봤어. 근데 이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비워놓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쓰고 두 번째 단락을 쓸 때 평소 내가 한 5줄 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3줄만 비워놔야 돼요. 결코 다 못 맬 거예요. 돌아왔을 때. 너무 많이 빌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부족한 듯이 남겨놓고 나머지를 쓰세요. 쓰고 나서 돌아와서 이거 뭐였는데 해서 기억을 해서 쓰면 다행인 거고 근데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뭐라도 써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빈칸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감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만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안 봤던 게 처음 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워두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 쓰나 조금 이따 쓰나 똑같아요. 맞네요. 똑같은데 괜히 그것 때문에 미해결 과제가 돼서 신경만 쓰여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저희는 계산을 해보면 한 단락 쓸 때 네. 실제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를 계산을 하면 전체 시간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락을 내가 한 6분 정도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얘는 한 4분 정도만 써야지. 3, 4분만 써서 있는 거 가지고 유추해서 쓰고 넘어간다. 근데 뒤에 또 쓰고 싶은 거 생기면 수정하면 되니까. 추가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쓰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후반부에 내가 아는 것들을 의미 있게 시간 조절해서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봤던 거는 어차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남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간 있게 생각하는 게 써서 넘어가는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그렇게 생소하게 되면 그걸 의도하고 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에 출제자들이 네, 출제자들이.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봤던 건데 지금 생각이 안 나면 한 3-4줄 비워놓고. 비워놓고 다시 와서 생각해보는. 보통 다른 거 쓰다 보면 인출고리가 맞아요. 걸리니까 맞아요. 뒤에는 제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출제의 가능성이 높을까 올해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과정이랑 행정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 평가, 그 다음에 교수이론 공학, 그 다음에 심리 요 정도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 정도 비중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리긴 했지만 과정, 행정은 놓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그 다음에 특히 과정평가는 기출문제 신경 써서 확인. 그리고 교수이론 및 공학은 출제될 때마다 편안하게 잘 출제가 안 돼요. 거기가. 그래서 교수이론 및 공학 쪽이 약간 변별의 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문제 구성을 보게 되면. 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지금 대학교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육대학원 다니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제되는 주요 영역들은 학교에서 교직 수업을 들으실 때도 조금 마음을 써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최신 트렌드를 교직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보여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들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교수이론 및 공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트렌드에 대단히 민감한 파트라서 코로나 시기에는 TV 뉴스에서도 블렌디드 러닝 얘기를 하고 그죠. 최근에 보면 뭐 챗 GPT라든지 그런 거 활용해서 학교 학생들 문제 출제하시는 거 가이드 나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 신기술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챙겨서 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것도 사람들이 생소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처음 보는 내용인데 그 처음 보는 내용은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과목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되게 답변 드리면서 시험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통제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공부가 힘들고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붙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수하시는 쌤들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작년에 했는데 해보니까 다시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다고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래서 되게 힘든 시험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드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지금 내가 틀리게 뭔가를 하고 있어서 나만 뭐가 잘못돼서 힘든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모두 합격할 누군가도 힘들고 수석 합격하는 사람조차도 공부 매 순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다. 너무 힘든 거라서 너무 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수업 중간에도 한 번씩 하루살이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막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달 후에 뭐가 되어 있을까? 나중에 이게 잘 되는 걸까? 그럼 물론 방향이나 목적의식은 있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의 공부 양이나 하루의 공부 양이나 오늘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정해서 오늘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만 생각해서 하루살이처럼 오늘 해야 되는 거 다 하면 스스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저희는 막 자기 칭찬해 주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공부할 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는 뭐 특히 수능 준비할 때는 옆에서 다 우쭈쭈쭈쭈 해주는데 지금 사실 더 힘들어 죽겠는데 안 해주고 되게 차갑게 그리고 다들 옆에서 공부 잘 되냐고 시험 준비 잘 돼?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게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칭찬해 주시고 힘든 게 당연하고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복잡하게 막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숨 쉬듯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고민 없이 그냥 그날의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중반 이후부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는 운동도 좀 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가 돼서 대단히 시험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는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당 2-3번 정도씩은 조금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운동을 대단히 시간 내서 하시는 게 힘들면 저희 쌤들 중에서는 아파트 사시는 경우에는 계단 한 2-3번 정도 오르내린다고.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고 사실 유산소가 힘들면 근력 운동 굉장히 짧게밖에 못 하잖아요.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짧게라도 하시는 게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보통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아프죠. 그래서 원래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원래 괜찮았던 데도 새로 아픈 데가 생겨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병원 가서 이걸 치료할 처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초반부에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막 근골격계는 되게 금방 안 좋아지잖아요. 뭐 어깨, 목, 손 그리고 나중에 그 후반부에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망가지니까 되게 아프신데 그때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1시간씩 받으면 또 숨이 막혀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초반부에 아프다,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빨리빨리 가서 치료받고 해결을 하는 게 후반부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병원 갈 처지가 아니야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7, 8월 정도까지는 애를 써서 쉬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길게 봐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안 쉬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중반에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반기에 힘이 빠져서 공부 못 하시고 됐어 하고 접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 1년 기준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계획 하에 조금 티가 나게 조금씩 쉬어주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공부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잘 돌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잘 돌보면서 많이 칭찬해주면서 공부해서 다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1년 운영의 체제 하에서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 가야 되고 체력 나중에 꺾이지 않게 체력 관리 계속 해줘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1년 보내시면 된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주신 이선아 선생님께 박수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